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이 카더라는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보다는 주관적인 사설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좀 봐주시고요. 라이브든 클립이든 항상 함께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득현님, 김수환님, 그리고 주성우님, 김제랄드님, 그리고 화가 이동현님이 이제 방송을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셔서 방송을 일주일가량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화가 이동현님께서 꼭 실시간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클립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기사는 쌍용차입니다. 네. 쌍용차 기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웅이 필요한 쌍용차인데 제목이 이제 3분기에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이제 업체에서 감사 의견을 거절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이 다트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쌍용차를 검색하시면 공시를 볼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보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보고서를 보면, 감사인 의견을 보면 의견 거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1분기에 의견 거절을 했고,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인인데 의견 거절을 했고, 반기 보고서 이제 1분기와 2분기 상반기죠. 상반기 보고서를 봐도 의견 거절. 삼정회계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의견 거절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 관리 종목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건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보시면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 종목 가운데 이런 것들을 고르는데, 쌍용차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게 상반기 의견 거절이 뜨고 나서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8월에. 그리고 이후에 지금 최근 기사 3분기에 대해서도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1분기, 그리고 반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했는데, 감사 의견 거절을 한 이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주석을 참고하라고 써 있는데, 주석을 쭉 내려서 34번. 네.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다. 기업 활동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가정하고 재무제표가 되는데,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되어서 현재 9월 말 9월 6, 7, 8 7, 8, 9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3,062억 원의 영업 손실, 그리고 3,04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분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이 유동부채, 빚을 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5,200억 원.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빚보다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빚잔치를 하더라도 빚을 다 갚고 남아있는 자산이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지고 있는 빚 자체가 5천억 원이 5,200억 원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업을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이제 탕감하거나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이런 것들을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감사 의견 거절을 이제 내렸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 2, 3분기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도 감사 의견이 떨어질 경우에는 단순히 관리 종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쌍용차 주식은 최근 쌍용차 주식은 뭐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최근 1개월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년을 봤을 때 지금 두 번 푹 뛰었다가 요때 한번 뛰었었잖아요. 요때가 6월 말인데,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마인드라가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쌍용차, 그러니까 요 월초부터 이야기하죠. 월초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가 이런 위기 상황이 빠지면서 마인드라가 대지주잖아요. 인도 마인드라가 대주주인데, 원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뭐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마인드라에서. 2,300억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뭐 부채나 자산의 이런 비율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고 빚도 좀 갚을 수 있고 경영적으로 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인도도 막 감염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인도에 있는 마인드라 본사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 당초 계획했던 2,300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400억 원 정도만 일회성으로 긴급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쌍용차가 서울 서비스 센터를 매각했죠. 1,800억 원에 매각을 하고 마인드라한테 뭐 400억 원을 받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지주로 있긴 하겠지만 투자자로서 유지는 하겠지만 새로운 주주들, 대주주, 투자자를 찾겠다, 오픈을 해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6월달 같은 경우에 언급이 됐던 게 뭐 중국의 지리 같은 경우에는 볼보도 가지고 있지만 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들 갖고 있죠. 중국의 지리, 그리고 전기차로 유명한 BYD, 그리고 베트남의 빈 같은 경우에는 뭐 빈페스트 컨셉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빈 그룹까지 6월에 언급이 되면서 이제 뭐 한 1,500원까지 떨어졌던 게 갑자기 한 뭐 5,000원대까지 뛰어요. 5,000원대까지 뛰면서 쌍용차가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지리에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다, 뭐 BID나 빈도 그냥 명단에만 올랐던 거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어요. 투자나 이런 논의가 되진 않았고, 다시 훅 떨어져서 쭉 지나가다가 9월 달에 또 5,600원까지 뛰는데, 이때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유통업체 HAAH 오토모티브가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좀 투자자로 논의가 되는데, 지금 HAAH랑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내비쳤는지는 정확하게 오픈이 되진 않았어요. 뭐 국내에서 쌍용차 관계자분들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마인드라의 인도에서 이제 미국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실사를 하거나 분위기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만 정확한 거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뭐 공개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뭐 그냥 카더라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쌍용차의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렉스턴 신형 출시 때 임영웅
그 신곡 발표회를 겸한 렉스턴 신차 발표회 때 신곡 발표회 겸 신차 발표회 때 봤지만 이 렉스턴이 반응이 생각보다 좋대요. 생각보다 렉스턴 반응이 좀 괜찮은 편이고 티볼리도 에어가 투입되면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회복세 정도로는 좀 많이 어렵다. 진짜 그냥 폭주하는 주문이 폭주해야 어차저차 이제 좀 4분기에 감사 의견 거절 받지 않고 제대로 평가를 재무제표 승인을 받고 그다음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혹은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진짜 정말 저는 거의 위기 그 벼랑 끝에 와 있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12월 다음 달, 뭐 1, 2주만 있으면 다음 12월이고 1월 진짜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의 상황, 급박한 물이 그 턱 끝까지 차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쌍용차는 좀 연말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렉스턴이 어떻게 좀 연말에 인기가 폭주를 해서 쌍용차를 좀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희준님이 군산 공장 상황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군산이 저희가 이제 군산은 넘어갔죠. 명신 그 군산 공장 자체는 이미 매각이 된 지 오래고 저희가 최근에 보도했던 거는 군산 공장에서 이제 그 군산대로 보내줬던 컨셉카와 올드카, 클래식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최근 보도에서는 이제 입장을 받았어요. 군산대 입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차량 기증 과정이나 과정 다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다. 공개할 수 없다. 뭐 왜 경영 영업상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안 된다고 했고 지금은 요 부분 고쳤어요. 문을 고쳤더라고요. 문을 고쳤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난 여기 보이시나요? 바다 구멍난 부분도 아크릴로 했고 뭐 겉에 녹슬었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은 제거를 했다고 해요.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차량 컨디션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리가 좀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용에 대해서 후속 기사를 위해서 좀 더 방문을 해서 차량이 어떻게 좀 개선되었는지 관리가 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그 차량 기증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해요. 이게 차를 기증한 건데 이게 왜 영업상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거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잘 할 것인가. 예. 뭐 하여튼 이것저것 궁금한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량이 버려진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정말 좀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차량을 왜 이렇게 방치했을까? 앞으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GM이 왜 버리다시피 사실 한국 GM 입장에서는 대우차 시절의 역사가 자기들한테는 자기들 역사는 아니잖아요. 자기들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대우차 시절은 뭐 내팽겨 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버리듯이 방치할 거면 차라리 폐차를 시켜버리든가 깔끔하게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가 기사에도 썼듯이 군산대학교 새마을 캠퍼스와 군산대
군산 공장, 한국제품 군산 공장 간 거리는 4km, 3.8km 써있는데 4km 남짓 하거든요. 4km 남짓 하는데 운송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이스카 이렇게 옮길 때 보면 뭐 5대, 6대 이렇게 옮길 때 서울에서 영암까지 가도 뭐 150만 원,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5톤급 차량으로 한 대씩 옮겨도 10km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인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아니 차를 16대 차를 옮기는데 거의 차 한 대 값이 들었다는 거, 이 금액도 좀 의아스럽고, 관리하는 거 예산도 좀 의아스럽고, 굉장히 의혹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누가, 그래서 GM에 물어보면 GM은 당시에 군산에 있던 분들 혹은 차량 기증과 관련된 분들은 다 퇴사하셔가지고 알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고, 군산대에서도 차 받기는 했는데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른다.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관리 담당자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물음표, 의혹 이런 것만 점점 더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이 돈 어디 쓴 거지? 이 돈 어디 쓰고 차를 이렇게 관리한 거지? 지금은 문짝은 붙여놨다고 해요. 유리창 깨진 것도 붙여놨다고는 하는데 뭐 유리로 붙여놨는지 아크릴로 했는지 뭐 그 녹만 지었는지 도색을 새로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뭐 2번, 3번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보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하나만 더 뭐 보자면,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미친듯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날 S&P 편입 확정되고 9월달, 8월달에 이제 한번 떨어졌을 때 주춤했었는데 다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 외에도 내일은 뭐 시간이 되면 기아차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기아차 브랜드와 그 시트로엔과 르노의 브랜딩 이야기, 그리고 기아차의 브랜드 엠블럼 이야기죠. 엠블럼과 사명 이야기가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내일은 그거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가볍게 쌍용차를 좀 배웠습니다. 쌍용차를 살펴봤습니다. 쌍용차는 뭐 군산공장의 군산대학교에 기증된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래도 국산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카더라가 영상을 좀 봤더니 제가 카더라 영상을 조금 봤더니 카더라 영상을 봤더니 이게 보면 뭐 투싼 N9 이미지 비교하는 거나 QM6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GV70, 그러니까 외관 제품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오늘 같은 쌍용차나 뭐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 관련된 컨텐츠는 저희 모터래프 본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는 약간 더 좀 다른 방향으로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이슈, 노조 혹은 뭐 품질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할지 지금 연말인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카더라의 방향성도 조금씩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20분이 됐기 때문에 15분 방송을 생각하는데 항상 5분씩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화가 이동현님, 김희준님, 서득현님, 김제랄드님, 변상준님, 357로고님, 그런 것들 지금 변상준님께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게 더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서득현님 이렇게 다들 마니아층의 마니아층을 노리는 컨텐츠라고. 자동차도 사실 마니아긴 한데 거기에 또 마니아층을 노려라. 네, 그런 말씀하시네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안 보면 회사에서 폐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이 좀 되긴 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다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